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한마디만 해도 신뢰가 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가볍게 보입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말버릇입니다. 아니, 진짜? 와, 대박. 그니까 말이야. 이런 말, 습관처럼 쓰고 있나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감탄사 같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처음엔 편해 보이지만 점점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아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내 말투가 곧 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다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되었을까요?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감정을 표현하려다 보니 더 자극적이고 강한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헐, 대박. 와, 미쳤다. 쩐다.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을 길게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짧고 강한 말로 감정을 전달하려 합니다. 빠른 공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순간적인 감탄을 끌어내지만 결국 내 말의 무게를 떨어뜨립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나를 만듭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곧 내가 된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께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품격 있는 표현 50가지를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가져가세요. 그렇다면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진짜? 와, 대박.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원합니다. 상대가 곧바로 공감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와, 대박. 대신 정말 놀랍네요. 라고 말하면 품격이 달라지지만 그 과정이 귀찮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관계에 익숙합니다. 깊은 대화보다 빠르게 감정을 교환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가 결국 나를 만듭니다. 이제 이런 말들은 그만 써야 합니다. 말은 곧 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감탄사 하나가 내 품격을 결정합니다. 아니, 진짜? 대신 정말 놀랍네요. 와, 대박. 대신 이건 감탄할 만하네요. 그니까 말이야 대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극적인 말은 순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오래가는 신뢰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내가 품격 있는 말을 써야 사람들이 내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내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 속에서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품위 있는 말이 나를 만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감탄사를 바꿔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탄할까요? 그들은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 말투, 나도 쓰고 싶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뢰가 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말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멋진 감탄사를 배워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감탄사 5가지.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건 감탄할 만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세련됐네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 신뢰와 품격을 전달합니다. 말이 곧 나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품위 있는 말은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저는 시집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집은 짧은 문장 속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어휘력을 확장하고 사고를 깊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시 속에는 세련된 표현과 감각적인 언어가 가득합니다. 이를 반복해서 읽고 익히면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말하기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괴테의 시집을 추천합니다. 괴테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삶과 자연, 철학을 담아낸 깊이 있는 표현을 남긴 작가입니다. 그의 시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아한 언어와 세련된 감탄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괴테의 시 밤과 꿈에서는 달빛 아래 피어난 이 고요함이여 당신의 속삭임이 내 마음을 어루만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고요함이 피어나다라는 말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속삭임이 어루만지다라는 문장은 부드럽고 품격 있는 말하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행복한 순간에서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빛나는 강물이 나를 태우고 흘러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에서는 순간이 영원하길이라는 말로 감탄을 더 세련되고 품격 있게 전달합니다. 또한 빛나는 강물이 나를 태우다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한 자연의 모습을 우아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괴테의 시집을 읽다 보면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말의 깊이와 무게를 더할 수 있는 표현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신뢰를 주는 대화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표현을 알고 있어도 막상 대화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해야 진짜 내 것이 될까요? 먼저 내 말버릇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어떤 감탄사를 쓰는지 의식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와, 대박 같은 말이 습관처럼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표현을 메모하고 실제로 활용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다가 인상적인 문장을 발견하면 따라 말해보면서 익혀보세요. 또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품격 있는 말하기로 이어집니다. 그냥 대박이라고 말할 것을 정말 감탄이 나오는 순간이네요 라고 바꿔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품위 있는 언어가 습관이 됩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한마디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을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휘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도 말과 사고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더 세련되고 품격 있는 표현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내면도 바뀌게 됩니다.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깊이 있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이는 곧 자존감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 정말 바보 같아.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스스로 위축됩니다. 반면에 나는 더 나아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말이 바뀌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더 품격 있고 차분한 언어를 쓰게 되면 스스로도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말이 신중하고 정제된 사람은 더 신뢰받고 존중받게 됩니다. 그 반대로 가벼운 말투가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말을 대하는 태도가 곧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귀티나는 어휘와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듣고 따라하면서 익혀보세요. 칭찬할 때 단순한 칭찬보다 깊이 있는 표현. 세심함이 돋보이네요. 당신의 안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다니 감탄스럽네요.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웁니다. 진정한 배려가 느껴지네요. 동의할 때 가볍게 맞장구 치는 대신 품격 있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특히 공감되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시각에서 바라보니 더 의미가 있군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네요. 거절할 때 단순한 거절이 아닌 세련된 표현.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다음 기회에 함께하고 싶어요. 좋은 제안이지만 저는 이번에는 패스할게요.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세요. 비유할 때 감각적이고 우아한 표현.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네요. 당신의 말은 따뜻한 햇살처럼 다가오네요. 그 분위기가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네요. 한 줄기 바람처럼 상쾌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은 여운이 남네요. 격려할 때 뻔한 위로 대신 품격 있는 응원.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면 더 단단해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선택이 빛을 발할 겁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걸어온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의 가능성은 더 크게 펼쳐질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때 단순한 고마움보다 더 깊은 감사의 말. 당신 덕분에 하루가 더 빛났습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이런 배려를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 정성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단순히 예쁘다 대신 세련된 감상.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아요. 햇살이 머문 듯한 따뜻한 분위기네요. 고요한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아름다움이네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기쁨을 표현할 때 단순한 감탄이 아닌 품격 있는 감정 전달.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이 온몸으로 전해지네요.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환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위로할 때 흔한 위로 말고 진심이 담긴 따뜻한 한마디. 당신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순간도 지나가게 될 거예요. 당신이 견뎌온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해요. 힘든 날이 있더라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어휘, 대화에 깊이를 더해주는 우아한 단어들. 고요함, 소란스러움 없이 잔잔한 평온함. 온기, 따뜻한 기운이나 정서. 설렘, 기대와 기쁨이 섞인 두근거림. 여운, 깊은 인상을 남기고 사라지지 않는 감정. 반짝임, 빛나듯 생기 넘치는 느낌. 머뭇거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순간. 잔향, 향기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 스며듦, 천천히 배어들어 영향을 주는 과정. 마주침, 뜻하지 않은 순간의 만남. 포근함,
따뜻하고 편안한 감촉이나 분위기. 이제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더 깊고 세련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은 어떤 것인가요? 일상에서 한마디씩 바꿔보면서 말 한마디가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말했습니다. 말은 내면의 거울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온기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말에 작은 온기를 더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따스한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표현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거울 속의 당신도 더 빛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